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3째 마지막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를 보겠습니다. 자, 권리행사 방해죄의 객체는 타인 점유 또는 권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무효이거나 위협한 것도 보호를 받고요. 점유가 없어도 권리가 있으면 보호받는 거예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보호받습니다. 유치권도 보호를 받죠. 근데 절도범위는 불법이라서 얘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렌트카 회사가 있고 공동대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배임 행위로 B한테 점유를 이전했어요. 배임으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B의 점유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른 공동대표 훔쳐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만약에 회사명이 등록이 돼 있거나 을 자기 명이 등록이 돼 있다면 자기 소유죠. 자기 거 훔치면 권행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 등록도 안 돼 있고 자기 등록도 안 돼 있으니까 자기 게 남의 거죠. 남의 거 훔치면 등록이 되지 않은 거, 남의 거 훔치면 권행방이 아니라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은닉이죠. 다른 장소 옮겼다, 취거. 대포차에 통시켜서 어디 간 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차량 등록을 말소시켜서 어디 있는지 모르게 만들었다. 둘 다 은닉이에요. 둘 다 은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은닉이라는 거는 물건을 숨기는 거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만으로는 취거나 은닉이 될 수가 없고 다만 면탈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제 집행은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강제 집행 면탈죄 성립하는 거예요. 잘 보여야 됩니다. 권행방은 안 되고 면탈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점유이전이라는 것은 편취죠. 편취랑 취거는 달라요. 이건 탈취죄고 편취죄고 다르죠. 그래서 취거가 아니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소유가 되는데, 자, 회사 명의로 등록이 된 차량을 회사 대표가 회사 직무집행으로 가져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 소유물을 가져온 거죠. 권행방입니다. 근데 남의 명의라던가 회사 등록이 안 돼 있는 거는 자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의 거죠. 그래서 자기 거 훔치면 권행방, 남의 거 훔치면 권행방이 아니라 절도가 됩니다. 다 절도가 되는 것들이에요. 자,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럼 내부적 소유자는 신탁자. 그 다음 외부적 소유자는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탁자는 내부적 소유자일 뿐이고 외부적 소유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제 외부 사람한테 이렇게 권리행사 방해하면은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행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탁자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외부적 소유자니까 권행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수탁자도 외부적 소유자 아니랍니다. 수탁자도 외부적 소유가 아닌 게 원칙이래. 그럼 수탁자가 외부적 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겁니다. 두 가지가 있죠. 명의신탁이 유효이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계약이 유효라서 등기가 유효든가 그럴 때만 외부적 소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 두 개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로서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무효지만 등기가 유효한 경우로서 계약명의 신탁에서 상대방이 선의일 때 이게 또 유효가 되죠. 요 두 개가 유효인 때만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두 개가 아닌 경우는 주체가 되지 못하는 게 원칙인 겁니다. 잘 정리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 요거. 자, 피고인이 처에게 신탁한 점포를 사용 방해했다. 신탁자는 대외적 소유자가 될 수 없으니까 권행방이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자, 피고인이 영업 허가증을 받았어요. 근데 명의신탁에 의해서 받은 거니까 이 사람이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되겠네요. 자, 신탁자를 뭐라 그럽니까? 명의 차용자라고 그러죠. 수탁자가 명의 대여자가 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부탁하고 명의를 빌린 사람이고 수탁자는 부탁받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이 내부적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훔치게 되면 이 사람은 남의 거 훔쳐온 거죠. 절도가 됩니다. 자, 다음 장애인명의 자동차 사건이에요. 자, A가 신탁자, 갑이 수탁자, 엄마죠.
자, 근데 이제 제3자가 아들이죠. 아들과 공모해서 훔쳐온 거예요. 그럼 절도죄가 됩니다. 자, 아들이 훔쳐왔다 하더라도 엄마도 절도죄가 돼요. 공모 공동정보입니다. 자, 다음 훔쳐온 거를 그 B한테 갖다 팔았는데 이 내부적인 신탁 관계를 외부에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이한테 사기죄 성립하지 않죠. 네, 그런 판례 연결됩니다. 그래서 훔쳐온 것까지는 절도가 된다 이거예요. 자, 다음 이제 증여 사건입니다. 자, 피고인 명의 등록된 자동차가 있어요. 피고인 거죠. 근데 이거를 갑에게 증여했대요. 소유권 넘겼다는 거죠.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니까 얘가 신탁자가 되고 수탁자가 됩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얘가 소유자니까 이거를 얘가 훔쳐오게 되면은 남의 거 훔쳐왔죠. 절도죄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는데 외부적 제3자가 있습니다. 그럼 신탁자는 외부적으로 소유자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3자가 점유한 자동차를 훔쳐오게 되면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남의 거죠. 그래서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4개 판례는 명의신탁 관련돼서 꼭 정리하셔야 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경매부동산. 자, 자기 명의로 받아야 자기 건데요. 아들 명의로 받았으면 남의 거죠. 남의 거는 권행방이 절대 넣을 수가 없어요. 자기 것만 권행방 됩니다. 그 다음에 권행방은 이제 위험이나 우려만으로 기소가 되는 위험범이죠. 자, 그리고 A한테 갑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정범이고 얘가 공범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소유자라서 권행방 정범이 될 수가 있는데 고의가 없어서 정범이 안 된다 이거예요. 정범이 없으면 공범도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입니다. 자, 강제 집행 면탈죄입니다. 자, 4개로 나눠서 보죠. 자, A가 개인 채권에 기해서 강제 집행 들어오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기 소유 재산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다음에 여기 A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으면 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4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A 채권이 조건부 채권이다 하더라도 나중 조건 불성치 소멸해도 채권은 조건 불성치면 무효가 되는데 소급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채권을 침해한 게 된다 봐요. 근데 상계로 채권이 없어지는 경우는 또 무효인데 이건 소급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 봅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죠. 자, 금전에 관한 청구권이 아니고 건물 철거 청구권은 언제든 철거 가능하니까 법으로 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A가 가압류를 하고 나면은 제3취득자 처분했다 하더라도 언제든 A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A를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 둘, 셋. 잘 정리하시고. 자, 다음 강제집행입니다. 자, 가압류나 처분을 신청해도 되고 송지해도 되고 태세만 보여도 집행사항은 됩니다. 네, 채무자가 부도원하기 시작했으면 집행사항은 되고요. 근데 강제집행은 말을 해라. 진술에 가늠하는 판결도 광의의 집행이 포함이 된다고 해요. 다만 이제 부도가 실제로 나지 않았다거나 이런 건 집행사항이 아니고요. 국세라는 거는 이제 벌금 이런 건 국가적 법익이죠. 면탈죄는 개인적 법이기 때문에 민사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국가적 법익이니까 면탈죄 안 나오죠. 자,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있어서도 채권자는 담보권으로 충분히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호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번째 채무자 소유 재산입니다. 이 재산은 이제 동산, 부동산 권리 다 되고요. 자, 다만 이제 재산이 아니거나 집행이 안 되거나 채무자께 아닐 때 객체가 되지 못하죠. 자, 사람의 지위나 공사가 중단된 것은 재산으로 보호받지 못하고요. 불법 기간이나 압류금지 채권은 강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 있거나 계약명 신탁 재산이라면 채무자께 아닌 거죠. 그래서 재산이 아니다, 집행이 불가능하다, 재산은 맞는데 채무자께 아니다. 그럼 객체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6개. 자, 세 번째 면탈행입니다. 옮긴 거는 은닉이고요. 자, 명의 사칭도 은닉으로 보죠. 집행을 피할 수가 있으면 되기 때문에 명의 변경도 은닉이다 봅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부동산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 권행방해에서의 은닉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강제 집행 면탈죄의 은닉은 된단 말이죠. 주의해서 봐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허위양도 허위채무담은 허위란 말을 꼭 같이 써주죠.
자, 허위란 말이 없으면 방편으로 하는 거 허위 채무 아닙니다. 지은이 허위 아니에요. 해지, 계약, 해제, 허위란 말을 써주지 않았죠? 다 허위가 아닌 것들입니다. 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허위란 말이 있는 걸 꼭 확인해야 돼요. 자, 네 번째입니다. 자, A가 1억 채권에 기해서 집행 들어가려고 하니까 갑이 이제 1억짜리 건물을 면탈로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남은 재산을 봐야 되는데, 자, 남은 재산이 뭐 약간 1,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 그러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죠? A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권을 훨씬 상회하는 1,000억의 재산이 있다면 채권을 갚고도 남죠. 그러면 A를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 보는 겁니다. 자, 기소 시기는 이제 명령을 받았을 때 기소와 동시에 종료가 되고요. 자, 허위 채무를 부담했고 등기를 하면은 채무와 등기는 객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탈죄, 실체적 경합범. 자, 하나의 면탈 행위로 복수 여러 명 채권자를 침해했습니다. 그럼 1타 3피죠. 하나 행위로 제가 여러 개 됐단 말이에요. 상상적 경합범. 자, 횡령죄는 자기가 진짜로 가지겠다는 거고 면탈은 피하겠다는 거니까 횡령죄와 면탈죄는 항상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횡령죄가 나오면 면탈죄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복습 잘하셨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